나이가 들면 일단 체력 저하와 부상 위험 증가 때문에 몸에 맞는 스타일로 변화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하는 스타일은 에너지 체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그대로 스타일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덜한 스타일로 살짝 변화를 줘야 하는데요. 이 변화를 줌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더 오래 버티고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체력적 효율성을 끌어올리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콩콩이를 한다던가 쓸데없이 스텝을 밟아서 움직인다던가 이러한 움직임은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방어를 하거나 펀치를 던질 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방어를 하고 펀치도 여러 번 던지는 것보다는 확실할 때 던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타일로 복싱을 했던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선수들의 스타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챔피언이 되었던 선수들이 있는데요. 바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테렌스 크로포드가 있죠. 메이웨더의 경우에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핸드 스피드랑 기술 그리고 파워를 앞세워 경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KO 횟수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펀치 횟수도 많았고 콤비네이션 펀치를 자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스타일을 방어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변했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주로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이때 메이웨더의 숄더롤 스타일이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이웨더니까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하면 이런 스타일은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틀린 이야기도 아니지만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메이웨더는 숄더롤 스타일로 상체를 이용해서 펀치를 흘려보내는 방어를 선택한 이유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카운터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부터 펀치 수를 늘리기보다는 경험을 이용해서 정확성과 타이밍에 집중했고 KO 승리보다는 점수적 우위로 경기를 끝내기 위해 움직임이 많았죠. 자신의 체력을 보존하면서 경기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스타일 자체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 평균적으로 500에서 600회 정도 펀치를 날렸다면 30대 이후부터는 400회 이상 펀치를 날리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체력 보존을 하면서 경기를 하고 부상을 낮추는 스타일로 전략적으로 오랫동안 챔피언을 한 것입니다. 이때 메이웨더는 숄더롤과 풋워크 또는 피벗 또는 스텝백 위주로 활용을 하였는데요. 과도한 점프를 이용한 스텝이나 빠른 사이드 스텝은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중심 이동과 미세한 스텝백으로 상대의 공격이 들어오면 발을 살짝 뒤로 빼면서 몸을 숙이고 숄더롤로 펀치를 흘려보내면서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카운터를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였죠. 이러한 스타일이 완전히 장착된 경기가 2015년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메이웨더 스타일을 보시면 완전히 답답한 스타일로 경기를 하거든요. 메이웨더는 파키아오의 빠른 펀치러시를 예상하고 숄더롤로 펀치를 차단하거나 흘린 뒤에 체크훅 또는 스트레이트 카운터로 점수를 쌓았습니다. 이때 펀치 적중률은 34%로 파키아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파키아오는 이때 펀치 적중률이 15%였거든요. 하지만 세계 대결로 불리었던 만큼 화끈한 경기가 되었어야 했는데 화끈한 펀치가 나오지 않아서 팬들은 메이웨더한테 많은 실망을 했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스타일 선수로는 이번에 카넬로를 이긴 테렌스 크로포드가 있습니다. 크로포드도 마찬가지로 초기 20대 시절 2013년에서 14년 경기까지는 핸드 스피드와 펀치력으로 KO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죠. 하지만 2020년쯤에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상대의 패턴을 읽고 카운터를 날리는 스타일로 변했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것은 스위치 히팅 스타일이고 복싱 IQ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체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리셔의 기반으로 앵글, 피벗, 그리고 슬립 스타일을 구사하였는데요. 슬립, 숄더롤 같은 상체 움직임과 피벗, 스텝백 같은 풋워크를 사용하였고 최소한의 이동으로 상대 펀치를 흘려보내고 피합니다. 그러면서 메이웨더와 마찬가지로 카운터 기회를 만들어내죠. 크로포드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을 뒷발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면 피벗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특히 스위치 히팅은 크로포드의 너무나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야기에서 빼겠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체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스위치 히팅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반칙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아무튼 크로포드 역시 과도한 사이드 스텝은 체력 분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크로포드는 경기 초반에 상대 패턴을 분석하고
후반에 그 패턴을 스위치 히팅으로 역이용해서 카운터를 만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칙 캐릭터이죠. 하지만 초반에 상대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대의 공격 패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에 최소한의 체력으로 상대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체력적 소모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카넬로전에서도 2살 어린 카넬로보다 4회 이후에는 훨씬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부적인 관리로 체력을 엄청 비축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카넬로 역시 관리가 엄청나게 하는 선수였거든요. 크로포드는 37살 후반에 체력 분배한 것을 12라운드까지 엄청나게 공격할 수 있게 생각을 하면서 체력 소모를 한 것이기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나이가 들었을 때 상대와 겨루기 위해서 스타일에 나를 맞추는 것보다는 내 나이에 맞는 스타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을 위한 방어 기술과 스텝을 이용해서 다치지 마시고 더더욱 오래 즐기면서 운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